우리나라가 뭐 중국 비중을 줄인다, 중국향 매출이나 중국향 수출을 좀 줄인다라고 해도 어쨌든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중국 경기에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 조짐이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나왔던 제조업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죠? 네, 제조업이 PMI 보통 이렇게 지수를 보게 되는데 네. PMI가 전달보다 1.7 상승한 이제 50.8을 기록했다. 이렇게 중국 국가 통계국에서 밝혔는데 이게 이제 그 외부에서 50.1 정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예상치보다 웃돌았던 이 수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중국이 이제 바닥을 치고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적어도 바닥은 쳤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반년 만에 처음으로 50.1을 기록했다가 같은 해 10월 이후에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수축 국면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다시 5개월 만에 반등이다. 이런 거 보면 이번 수치는 굉장히 좀 반가운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과연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번 양회를 끝나고 나서도 사실 이렇다 할 중국의 경기가 확장될 거다, 다시금 좀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3월 말에도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 역시 중국이 그래도 뭔가 한 건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대표적인 업종의 움직임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중국 PMI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의 이제 제조업이 이제 생산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주 오늘 강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중국발로 이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중국 내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중국 관광객 입국자 수가 1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뭐 상당 부분 뭐 작년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 때 가장 뭐 수혜를 보는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면세점, 카지노 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물건을 사면 리펀드 해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좀 강한 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화장품주는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도 물론 일정 부분 이제 기원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북미나 아니면 일본, 유럽, 아세안 지역에서의 판매 호조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목으로도 유통 소비주 중국 관련해서 기지개를 펴나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기지개를 편다 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짠지 아닌지 좀 아리송해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시작으로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연출이 될까요? 네, 일단 저점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약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쯤에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PMI 자체가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미증시나 일본 증시나 프랑스 같은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좋은 지표가 좀 나오면서 사실 3월 달 말과 4월 달 초에 이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증시의 주가 흐름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저점대는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향 매출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지금 30%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30%가 아니고 추세적으로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30% 정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내놨죠. 네. 근데 내놓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부양책을 내놨나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그쵸. 계속해서 내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에는 실제로 좀 반영이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 한 달 사이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도 많이 반등을 하고 바닥권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중국 투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 다시금 해보는 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특히 중국 시장 하면 과거에 네. 정말 중국 펀드에 세게 물렸던 그 경험을 반추해 보면은 그렇죠. 중국 근처도 가고 싶지 않죠.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중국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데 네. 괜찮아요? 중국 얘기를 꺼낼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수출 데이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중국이다 보니까 물론 미국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40%가 좀 넘는 그런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동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일단 중국 경기 자체에서의 뭔가 턴어라운드 부분은 네.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뭐 지준율 인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디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보자. 니네가 어디까지 한번 하나 보자 네. 이런 느낌이군요. 어디까지 카드 꺼내볼래? 약간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보실 필요는 아직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PMI 지수가 잘 나오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뭐 그림자 금융 쪽에서 사실 아직 명확하게 방향성이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대한 뭐 집중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다만 우리나라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중국에게 오는 이런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이제 뭐 글로벌 텍스프리나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주도가 아무래도 이제 무비자 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크루즈에서 사실 들렸다 가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역대 입도객 중에서 거의 최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2016년 그러니까 그만큼 입도객이 컸었던 중국인 입국객이 컸었던 19년 대비했을 때는 벌써 두 자릿수 이상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치였던 16년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뭐 6월달, 7월달에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건 이따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의 토픽 중에 있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기 네.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에서의 관심도를 네. 조금 높여보시는 전략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네. 텍스프리 이야기는 이 중국 관련한 소비 그리고 뭔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따가 분명히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 또 박수호 교수님의 얘기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저는 오늘 뭐 호텔신라가 4% 오르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다른 여타 화장품주가 지난주부터 쫙 올라갔던 게 중국 때문에 오르는 걸까라는 물음표가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은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선방하고 있다라는 쪽이고 미국이나 유럽 쪽, 일본 쪽으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쪽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와서 이들 종목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다들 키워드를 중국으로 잡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먼저 네, 얘기하나? 네. 네, 중국 맞습니다. 네. 네, 중국이 지금 주가 아니죠. 어.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실리콘2나 이런 종목군들이 잘 가는 이유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쵸. 미국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수출 1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가 터져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화장품 스토리가 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이 위주가 아니라 왜 색조 OEM 쪽으로 집중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뭐 네.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치고 나갔었던 이유는 그쵸. 결국엔 색조 그리고 미국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나 일본 지역에서 명확한 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도 찍었고요. 수출 데이터 계속적으로 좋게 나왔고 증권가 리포트들도 계속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그쪽이 맞기는 합니다. 여전히 트렌드도 SNS 발 그리고 인플루언서 발로 굉장히 품절 사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트렌드로 보시되 하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들 쪽은 또 1년 동안 주가가 거의 40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른 쪽 조금 비슷한 궤도에 있지만 좀 부각이 안 됐었던 쪽으로 수급이 좀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화장품은 지금 시점에서 중국을 집중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점 아직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화장품 내부적으로 보면 중국 외에도 또 볼만한 모멘텀들이 있다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한 주평 내용으로 다시 체크해 보시죠.
임순재 교수입니다. 중국 더디지만 경제 회복에 기미가 보인다. 박수호 교수, 중국 내수주에 주목해야 한다. 이재규 교수, 화장품도 기 맞추기를 진행하고 있다. 하청원 교수는 수출 데이터 중국인 입국자 증가, PMI 상승 세 박자가 잘 맞는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